들은 공직이 자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했는데 국가를 위해 몸을 던져 일하고도 나라 팔아먹는 역적이 돼서 돌팔매질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하겠다고 자원해서 레바논에 파병돼서 테러의 위협 속에서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은 생방송으로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고 광우병 오적이라는 비난을 받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집에 있는 딸은 남들이 피하는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했는데 왜 아버지를 비호해주는 사람이, 변호해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느냐고 통곡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을 한 재판장에게 저와 제 가족이 겪은 고통과 좌절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도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그가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도 그의 명예가 언론의 거짓 선동보도로 한순간에 짓밟히고 온갖 더러운 욕설과 저주와 협박을 그와 그 가족이 받았다고 해서 받았을 때도 그런 무죄 선고를 할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의 편향된 판결은 제 명예를 또다시 훼손시키고 저를 2번 죽였습니다. 촛불 전국 때 결국 대통령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사과를 한 것이라고 했지만 일부 언론과 야당은 대통령이 마침내 잘못을 시인했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는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데 협상 대표라는 자가 자리에 연연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국민과 역사 앞에도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표 제출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회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세국 협상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에 바친 선물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그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저는 협상 대표로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 정치적 공격을 끊기 위해서는 제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탄을 안고 자폭하는 심정으로 선물 줬다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 준 것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탁자를 치고 고함 지르고 사과를 요구하다 집단퇴장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저를 집중 성토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미국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다는 말이 듣기 싫으면은 우리가 미국에 선물로 줬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국가로서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선법기관인 국회의원들 입에서. 언론은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국회를 파행시킨 원인 제공자로만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도 우리가 미국에 선물로 몽땅 바쳤다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거리에서 촛불은 사라졌습니다. 저도 외교부에 복귀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타고 있는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저는 검찰에 불려다가 6시간 이상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이 법을 무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장검사가 사퇴하자 정치적 수사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나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운천 장관과 함께 피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실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 거대 언론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참 결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일인데 왜 힘들게 고생하느냐고 걱정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이 제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이 일어나고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제2, 제3의 피디수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공직자들도 일방적으로 거짓으로 매도되지 않고 소신을 갖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피디수첩을 상대로 한 법정 투쟁은 외롭고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상대는 막강한 15명의 변호인단이고 언론 세력이었습니다. 저에겐 친구인 엄상익 변호사뿐이었습니다. 피디수첩은 MBC라는 막강한 공중파 방송을 사용하여 거짓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피고인 변호사와 재판장이라는 이중의 상대와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언론에 한번 나가려면 하늘의 별따기처럼 사정사정해야 됩니다. 견디기 힘든 것은 주변의 차가운 시선입니다. 정치에 나가려고 하느냐 하는 비아냥도 들렸습니다. 쇠고기나 섣불시에 얘기를 했다가는 괜히 불똥이 튈까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면 되는데 왜 분란을 일으키냐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문득 제가 누구를 위해서 이처럼 종을 울리고 있는지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폐기된 자동차처럼 버림받은 몸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가족도 제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저보고 너무 참으면 암에 걸린다고 주의를 주는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엄상익 변호사가 저보고 수건으로 입 틀어막고 펑펑 울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와 매일 동행하는 엄상익 변호사가 아마 저보다도 더 속이 새카맣게 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쇠고기 협상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협상이었습니다. 저는 협상 수석 대표로서 지금도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한미 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구하겠다는 보증인 한미 통화 수합이 가능했겠습니까? 쇠고기 문제를 해결해서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G20 정상회의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쇠고기 문제 해결이 하늘의 썩은 미랄이 돼서 한미 간 신뢰를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옳은 일을 위해서 힘을 모으시는 여러분을 뵈면은 그래도 힘이 납니다. 생명부지의 사람이 물음으로 제게 전화를 해서 제 딸에게 절대 외로워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했을 때 목이 메었습니다. 정지민 번역가 같은 용기 있는 사람도 나와주고 민동석 협상당장 명예회복을 위한 모임을 결성해서 회원들을 모으면서 힘이 되어주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념적으로 좌나 우도 아닙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쳐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저는 공직자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믿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믿습니다.